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불장이 나타났는데, 그죠? 간만에 코스피가 1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외국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과 같이 동시에 매수가 들었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으로 코스피들이 조금씩 올랐죠. 여러분은 현재 우리나라 이 코스피 2641이 정상적으로 보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제가 보는 코스피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꾸 지수들을 보면 나타나요. 근데 한국 산업 동향 지수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 수입이 다 줄고 있는데 정시는 지금 하락입니다. 뭐 그렇게 하락은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땐 하락입니다. 옛날에 전번 방송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선망이 온다는 거죠. 정신이 좀 맑아진대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만이더라도 쉽게 매수 접근하시는 건 자제를 당부드리고 싶네요. 365일 주식은 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항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회사 종목의 재무 상태를 보시고, 경기가 침체 기간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영업 실적이나 매출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감소된 반면에 주가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을 노려보신다면, 제가 보는 길에서는 하반기에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그냥 매수하시고 묻어 두신다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보시면 적어도 한 20, 30% 수익은 올라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이 수익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뉴스들은 나쁜 것들이 많아요. 나쁜 것들도 많고 또 좋은 것들도 많고, 항상 주식이란 건 사는 사람과 매도와 매수의 공방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몸을 조금 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간 종목 방송 한번 총체적으로 보시면은 현대인프라코 일전 방송 내용과 똑같이 현재 11,000원대를 강한 저가를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예, 계속 방송 내용 중에 이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밑에 하방 지지선은 17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으면 제 주관적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12,000원 한번 뚫을 것 같아요. 한번 뚫고 2, 3일 어떻게 있더라도 빠지면 빠졌지 이대로 쉽게 빠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주, 약 3천만 주죠, 그죠? 거래량이 3천만 주, 지난주. 이 보시면 이게 지난주 거래량입니다. 3,200만 주를 거래했네요. 자, 이날 5월 12일 날 1,400만 주. 2주 주간 주가가 지난주 5월 4일 주가만큼 올린 걸 다 빼고 난 뒤에도 한 방에 그냥 다 끌어올려 버렸어요. 더블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끌어올리는 양이 매수가 적고 매도가 적고 매수가 양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와 매수의 양 자체가 거의 더블 같으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1,400만 주 매도에 3천만 주 거래량 1,400만 주에
거래량 3,200만 주 같으면 이쪽에 보시면 거래량 뭐 보세요. 그쵸? 얼마 안 되죠. 네. 지난주 지지난주 거래량에 거의 거의 3배, 2.5배 이상을 거래를 터뜨렸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내려갈 양보다는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점 6월 9일날 전고점 한 번 더 이번 주에 뚫을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점쳐는 봐요.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1,700원만 지켜준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할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12,000 이상 한번 뚫을 것 같아요. 뚫으면서 노이즈가 오든 거기서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는 뭐 빅뉴스가 오든 그러면서 한번 또 움직일 것 같은데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는 미국 CPI, PPI 그다가 금리까지 막 몰려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까지. 그래서 변동성이 좀 당연히 심해질 것 같고 종목장으로 당연히 또 넘어갈 것 같고 거기에 현대인프라코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좀 더 힘을 좀 더 낼 것 같아요. 자, 외인 보유량 20%는 부담스럽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런 데를 들어오려면 아직 약 100만 주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없고 기간이 떠받쳐줬어요. 기간이 떠받쳐준 요 양들이 쉽게 팔릴 양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는 매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차트의 의미를 두겠습니다.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는 차트의 의미를 둘게요. 이게 보시면 4월 14일 2주부터 시작해서 한번 매수량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쉽게 털고 갈 매수 수량이 아니라는 것은 이 차트를 보시면 확연히 나타나죠. 그죠? 확연히 나타납니다. 벌써 빠지려면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빠졌던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계속 매집에 들어간 거.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모르겠네요. 단지 지금 수급에 따라가 이렇게 쳐 올라오는 거는 이 정도 양 같으면 한 거의 두 달에 걸쳐 가지고 지금 엄청난 양을 사고 있다. 언젠가는 매물 폭탄에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매물보다는 털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욕심을 조금 부려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예, 빠지면 얼마 안 빠질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걔네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아직도 팔지 않았다는 게 저도 솔직히 저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2,000 제가 지금 보이는 데는 지금부터 약 1,000원 정도, 약 1,000원 정도입니다. 1,000원 정도. 12,300-400원 여기까지 한번 제가 확인하고 방송 때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빠질 주식은 아닙니다. 빠질 주식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물론 또 뭐 미국하고 이슈도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관련된 데가 있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종목이란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HMM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슈보다는 차트로 수급으로 따졌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네요. 자, 이쪽 보시면은 요날 4월 26일부터 공매도와 같이 손잡고 찌찌뽕 하면서 빼기 시작한 게 6월 1일까지 뺐네요. 6월 1일까지 6월 2일까지도 뺐네요. 4월 며칠입니까? 4월 2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한 달 조금 넘게
공매도와 같이 찌찌뽕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바닥 제저점 17,130원. 네. 결론 수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점에서 들어오는 반발 매수 세력일 가능성이 많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매는 제가 볼 때는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번 공매가. 그래서 실수를 안, 바보가 아닌 이상 공매도 실수를 안 할 건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거래를 터주기 위한 어떤 공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선물 땡기고 현물 팔고, 현물 땡기고 선물 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영향이 강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예. 네, 그래 봤을 때 방송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원을 뚫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25,500원에서 21,000원에 안착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방 상방으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25,500원에서 21,000원입니다. 네. 또 거기도 또 설명을 드리려면 또 시간 또 많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요선입니다. 요선, 요 십자선을 봤을 때 121선을 딱 보시면은 25,500원에 딱 걸쳐져 있어요. 121선을 뚫고 난 뒤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언제까지 뚫을지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뚫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죠. 저는 거래량이 터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래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심해지겠죠. 그러면 금도 단타가 나옵니다. 예, 최소 2, 3%, 많게는 4, 5%까지 나와집니다. 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 아침 동시 호가 아침장에서 빠지는 거 보고 샀다가, 저는 19,000 평균가 19,480원 19,480원에 사서 19,760원에 팔았습니다. 금요일날. 그냥 단타로 한번 쳐봤어요. 쳐봤는데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예요.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변동성이 심해질 거니까 단타가 아마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준점을 잡아 보실 때 금요일날 저가 19,450원 19,400원대까지 빠지면은 저는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왠지 2만원 한번 볼 것 같아요. 2만원 3%인데 3927 한 2.5%, 한 2.5%거든요.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뭐 전환사채부터 연구책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놓는다고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또 뭐 흥분할 이유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그만큼 많이 두드려 봤기 때문에 좀 달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험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자, 그래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목표 주가까지 이해가 거래량을 터지면서 어떻게 올라갈 건지를 계속 흐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부위 방송에서 이 흐름을 체크해 봤을 땐 다음 주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서 2만원을 한번 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에 하나 2만 500원에서 2만 1천에 안착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빠질 주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거만큼은 저도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빠질 주식은 아닐 겁니다. 2만 500원에서 2만 1천원 안착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는 될 것 같아요. 뭐 거기 다음 주에 나스닥이나 미국 금리부터 시작해서 노이즈는 많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내 가지고 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험은 개별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현대인프라코, HMM, 저는 삼성중공업을 정리했지만 삼성중공업도 포함시키고 대환유와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 현재 상태에 제가 볼 때는 이 코스피의 지수와 별 상관없이 움직이는 별개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더라도 무방할 종목들이에요. 단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최악인데, 중국이 최악이니까 대한용화도 최악, 대한항공도 최악입니다. 뭐 경기 민감주니까 중국하고도 관련돼가 있고, 관광객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시아나 병합 문제도 있고 노이즈가 있지만, 노이즈 있는 주식이 지수에 영향을 안 보죠. 네, 그런 어떤 매각이나 아니면 기합병이나 이런 노이즈 있는 주식들은 그 노이즈 따라서 움직이지 지수와는 그렇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뭐 지수가 잘 아시겠지만 지수 올라간다고 1포인트 올라가는데 한번 봐보세요. 대한항공 0.90, 대원야는 대략 빠지고, 삼성중공업 빠지고, 애체면역중이 별 의미 없고, 현대인프로감 조금 움직였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에 분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지수 때문이라면, 월요일날 만약에 코스피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경험상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자, 그래 보시면 그렇게 힘든 장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 다음 주가 그렇게 변동이 심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은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는 종목들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가지고 있다고 마음을 좀 편하게 평균심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은 정리를 다시 해보면, HM은 25,000원, 21,000원까지 뚫리는지를 보셔야 되고, 다음 주 월, 화, 수 금리가 발표되는 목요일 장까지 단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이 커스가 빠르신 분은 단타에 맞다 한번 즐겨보십시오. 그 다음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팔고 없지만은 그나마 이 중공업 주식을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삼성중공업은 옆으로 기는 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 옆으로 기는 걸 못 버티면은 빠지는 장입니다. 이게 차트라는 거는 결과론적이지만 차트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빠지면 1차 저지선이 6,100원대네요. 보시면 6,100원대입니다. 그런데 주간으로 보세요. 주간으로 많이 올랐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약 한 달에 걸쳐서 주가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힘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론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반드시 7,0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장담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 간 기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도 문제가 되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올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견해고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5, 6개월을 계속 쉬고 있기에는 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가 6,200원에서 6,400원에 한번 터시고 감망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지, 골치 아프신 분들은 그냥 차고 가시도 수익은 반드시 나옵니다. 네. 계속 모아가는 자리는 맞습니다. 단지 다른 데 한번 또 가셨다가 들어오시는 장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보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는 거지. 만에 하나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무너진다면 6,100원대에서 무너지면 6,000원 하면 깨지겠죠. 그때는 저도 들어가요.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 20-30%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죠. 그렇게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빠질 주식은 아닙니다. 수급 때문에 보시면 주간 단위로 이 엄청난 양들을 다 매물대라 보시면 되죠.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는 사람들이 매물을 형성시킵니다.
형성을 시킨다 그러면 이 매수 세력들이 매물대를 형성시킬 때는 옆으로 겨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깁니다. 쭉 이런 식으로 옆으로 깁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면서 떨어뜨릴 때 찬스입니다. 네. 다시 매수하실 분은 옆으로 기다가 떨어질 때 2, 3거래일 정도 떨어질 때 이때가 매수 찬스가 다시 온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매수 세력이 매물대를 형성시킬 때는 반드시 옆으로 긴다는 거, 요거는 또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종목 선택하고 거래량 그래프를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대한유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유화를 사시라고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든 코스피의 이거 변동성 장세에 골치 아픈 이런 거 보고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뭐 주식을 좀 하신 분이나 기술 쪽 분석도 가능하신 분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향후 올해 하반기에 수익을 보시고 이득을 한 20% 20% 248, 한 20% 이상의 수익을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그냥 대환유화 사셨다가 올해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 그냥 파시면 됩니다. 저는 그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아니 이게 갑자기 7월달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 요 라인 하나 둘 셋 요 라인, 자 주로 보여드릴게요. 주로 보시면은 요 꼬치가 여기입니다. 18만원. 예. 주로 봤을 때 요 18만원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월달 10월달까지 그전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정이 될 때 말씀드릴게요. 제 스스로 확정이 될 때. 그러나 이 주식은 18만원 갑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한 20% 먹어요. 현재 상태에서도. 그냥 묻어두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은 팔 때 되면 다 수입 보고 놓으시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경빈 되시면 뭐 사놓고 기다리시다 하셔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는 다 좋습니다. 한번 가져가 보시죠. 매수하시고.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대한항공 이제 시작합니다. 계속 시작을 합니다. 단 아쉬운 거는 2022년 작년 11월 달 26,000원 선 자꾸 저도 눈높이가 높아져요. 이제 25,000원을 볼게요. 25,000원 25,000원까지 볼게요. 앞으로 10%, 네, 10%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제 눈에는 확정으로 단정 지어 나가기 시작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6월달 매수 세력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주식은 사셔도 지수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자리가 점점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노이즈, 어떤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대한항공주 사시고 2만 한 5천원 4천원 후반대 5천원대 오시면 수익 한 10% 보셔 그냥 파시면 돼요. 또 그것을 개개개 또 공방 버릴 겁니다. 경기가 어떤지 뭐냐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에 한번 딱 오다가 그것들 될 것 같아요. 아, 대한항공 아쉽죠. 대한유화도 네, 골치 아프신 분들은 이런 거 두 종목 사시고 그냥 묻어 두십시오. 코스피가 지랄을 터든 나스닥이 지랄을 터든 건디가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에다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여차 아니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경기 부양할지 모릅니다. 그는. 뭐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경제 논리로서 중국의 시각을 보신 분들 다 실패했습니다. 현지에 들어서 사업하신 분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다 실패하면 중국의 시각은 중국에서 봐야 될 걸 한국의 시각으로 보고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고 다 틀리는 겁니다. 중국인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말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네요. 대환유와 마찬가지, 대한항공 마찬가지, 험도 마찬가지,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지난주 한 주는 공률 두께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사거래일이 이 네 가지 종목은 결코 실망스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될 건가? 각 종목 설명드릴 때 가격하고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환유와 대한항공은 매수의 타이밍이지, 만약에 대환유 같은 경우에 15만원에 안착을 해서 최소한 2, 3 거래일 정도 버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5만원에 올라가서 2, 3 거래일 정도의 변동 없이 버티면 준다면 거기까지가 매수 타임, 저점 바닥 매수 타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한항공은 원래 제가 방송할 때 22,600원대부터 매수 타이밍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이죠. 그럼 아직까지는 매수는 바닥이라는 거,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 아실 거고, HM에 25,500원에서 21,000원까지 요 사이에 뚫고 안착을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오락가락 할 겁니다. 오락가락 한다는 건 뭐 19,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겠죠. 진짜 악재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밑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태풍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공매도도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매도 좀 빠졌죠, 그죠? 네, 빠집니다. 공매도 빠지는데 또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들이 25,000원대부터 때리기 시작해가 17,130원까지 때렸다가 지금 매수,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에 이 보시면은 검투 매수, 펀드 매수, 투수 매수, 연기금 매수, 이 지금 매수에 어느 쪽이 수시고 검증인지 저도 확인은 안 되지만 이 안에 분명히 공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 그러나 3거래일 동안 이 강력한 매수에 공매도가 약간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매수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건 어떤 시기든 다음 몇만 주라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검토부터 시작해서 다음 몇만 주라도 계속 매수가 들어야 된다면 공매도 그리 쉽게 다시 내려 하방으로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만 좀 버텨준다면 약 250에서 300만 주의 하방 공매도 양들이 다시 리커버링 돼서 올라올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현재 이 애들의 외국인이나 이 애들의 평균 가격은 25,000원 정도에서 21,000원 사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한번 관전 포인트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거품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사지 않은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리가 오해 소지도 될 것 같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펜오션도 그렇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톡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아침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강보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지수 변동은 10시 반 또 다시 중국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 봤을 때 내일은 또 아침에 오락가락, 음, 그렇게 거래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총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아마 또 오후에 푸닥거리 시작할 것 같아요. 전체 한국 증시가. 오전에는 푸닥거리 였다가 오후에 빠지든 올리든 푸닥거리는 반드시 또 오후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짧게는 1시에서 2시 한 10분 사이에 푸닥거리 또 한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혹시나 변동사 있으면 다시 한번 알림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 마지막 주말 푹 쉬시길 바라면서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